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입니다. 10월 23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 이 정치판, 대선판에 뛰어들었을 때 자주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제2의 고건, 제2의 반기문이 될지 모른다.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런 해석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왔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장외 주자로 있을 때 상당히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막상 정치권에 발을 들어놓고 나서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갔습니다. 이 정치권의 그 정글 같은 그 생리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검사 생활만 한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판에 와서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.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이미 그때는 고건 반기문의 강은 건넜다. 뭐 이 이야기가 또 나왔었죠. 당시 송국근의 혼설에 출연했던 8월 달에 출연했던 김용한 캠퍼, 윤석열 캠퍼의 인재영입위원장이 우리는 벌써 제2의 반기문, 제2의 윤석열 그것을 넘어섰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8월 달에 이미 그렇게 했죠. 실제로 그 시점에 무슨 뭐 엑스파일, 윤석열 엑스파일, 또 뭐 김건희 씨의 뭐 줄리 논란 뭐 이런 것도 나왔고 또 막말 프레임, 뭐 장모 리스크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지만은 다 그것을 넘어섰습니다. 넘어섰고 어떤 그 안착을 하는 정치권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그래서 제2의 반기문, 제2의 그 고건은 그냥 기우였다. 이런 이야기들이 그 캠프 안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.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대 진영으로부터도 막 십자포화를 맞았는데 뭐 엑스파일 막 유포가 되고 막 이랬죠. 그런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맷집이었습니다. 맷집. 상대방 공격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맷집이죠. 맞으면서도 맞서는. 그래서 그 맷집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싸우면서 그런 맷집을 보여줬었죠. 자,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이 경선에서 지금 2주 남았습니다. 후보 확정까지 2주 남았는데 2주 앞두고 여전히 뭐 1위, 2위 자리를 놓고 홍준표 후보와 겨루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이 일종의 난간, 큰 난간에 부닥친 것 같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죠. 처음부터 뭐 이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윤석열 후보가 말을 했습니다. 말을 했으면은 저는 처음에 대응만 잘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파문을 조기에 진화를 할 수 있었다.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인 언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쑥불쑥 말을 하면서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말꼬리를 잡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몇 차례 있었죠. 자, 그때마다 가까스로 주워 담고 했는데 그때도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. 임금왕자, 손바닥 임금왕자 논란 때도 그렇고 더 빨리 수습을 하고 오히려 이 전세를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반등시킬 수 있는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번번이 놓쳤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할 수는 없죠. 정치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.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. 윤석열 후보의 경선 캠퍼에서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경선 캠퍼가 그런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논란을 더 확산시키고 또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갈등을 빚고 또 전혀 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자 그리고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. 이번에 윤석열 파문 여기서도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약에 입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. 입에 올리면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것을 빌미로 공격을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또 국민의힘 경선 중이어서 이 호남에도 지금 뭐 신입 당원들이 많이 가입을 했다고 그러고 국민의힘에 그래서 호남 표심을 의식을 해서 또 나머지 3명의 후보가 당내 후보들조차 뭐 여당은 물론이고 지도부도 물론이고 당내 후보들조차 윤석열을 공격하는 그 빌미를 줬는데 자, 그 빌미를 일단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. 말이 나서니 안 했으면 좋았지만은 자,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달렸죠. 파문을 최소화시키느냐
아니면은 그 여론을 반전을 시키느냐, 이런 것은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모들이 해야 됩니다. 근데 참모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전두환 전두환 관련 발언 파동을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면은 처음에 이 부산 해운대에 가서 그 당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. 전두환 전 대통령이 5.18과 쿠데타를 빼면은 5.18을 뺀다고 했습니다. 잘못했다고 했습니다. 5.18과 쿠데타를 빼면은 정치를 잘했다는 국민들이 있다. 호남에서도 꽤 있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왜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냐? 본인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는 다 맡겼다. 맡겨서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를 맡기고 뭐 환경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잘 활용했다. 그래서 정치를 잘했다. 자, 이때 정치는 그 정치입니다. 통치죠. 자,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청년의 미래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시대, 어느 인물이라도 잘한 것은 벤치마킹 해야 된다.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취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. 취지는 본인도 검사 생활만 해서 뭘 아느냐. 또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막 그렇게 공격을 하니, 그러면은 나도 전체적으로 큰 틀의 국정 운영은 본인이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나머지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. 전두환처럼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.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전두환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빌미를 주게 된 것이죠. 공세의 빌미를 주게 됐는데, 자,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참모들이 해야 됩니다.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. 어제 제가 그 TV 프로그램의 토론을 보면서 느낀 건데, 가령 진보 쪽 패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아니, 이 전두환이 정치를 뭘 잘하긴 잘했느냐, 이 야당을 탄압하고 독재하고 그게 무슨 정치냐,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. 진보 패널 쪽에서.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온 보수 패널이나 아니면 윤석열 캠프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. 심지어 당 대표인 이준석조차 전두환에게는 정치는 없었고 통치만 했다. 이런 이야기 합니다. 무슨 정치를 잘했다는 거냐. 이 이야기를 이준석까지도 하는데, 이 앞뒤 말을 보면은 정치를 잘했다는 국민이 많다 할 때 이 정치는 윤석열이 말한 정치는 이런 정치가 아닙니다. 야당과 어떻게 뭐 협상을 하고 뭐 그런 식의, 지금 여의도 정치가 아니죠. 여의도 정치가 아니고 윤석열이 말한 정치는 이 위임 통치, 위임 정치. 전두환이 전문가에게 위임을 했다. 권한을 위임을 했다. 위임 정치를 한 것이다.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게 정치인데, 앞뒤 말을 딱 보면은.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여의도 정치를 하면서 뭐 야당과 협상을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왜곡이 됐는데,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참모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. 그것이 이 논란을 막 확산시키는데 막 부채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. 그리고 또 호남 같은 경우도 지금 호남 민심이 역풍을 맞았다.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, 물론 뭐 이 전두환을 거론한 자체가 그런 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긴 하지만, 전제가 분명히 쿠데타, 5.18, 호남이 피해를 본 5.18은 잘못했다. 전두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한 것이죠.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어디 갔는지 없고, 그냥 뭐 호남에 대해서도 전두환이 잘했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이 곡해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그래서 참모들이 아니, 호남 그 쿠데타와 5.18은 제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. 그리고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위임을 하는 그것을 잘했다는 것이다. 이 논리를 계속 퍼뜨려야 되는데 누구도 그런 노력을 한 걸 저는 못 봤습니다. 그리고 뭐 윤석열이 호남에 가서 당장 그 사과를 해야 된다. 뭐 사과할 필요성도 있겠죠. 그런데 지금 TV 토론이 뭐 하루에 이틀에 하나씩 한 번씩 열리고 TV 토론뿐입니까? 다른 일정도 많은데, 자, 호남에 미처 그 후보가 못 가면은, 가령 예를 들어서 캠프 안에 참모 중에 김경진, 호남에서 국회의원,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한 그런 그 참모들도 있죠. 그러면 그런 참모들이 본인들이 호남에 가서 호남의 사람들 잘 아니까, 자기 지역구에 있던 사람들도 잘 알고 하니까 거기서 막 설득을 하고 뭐 진위가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에게 빨리 호남에 가서 사과하라고 건의하겠다.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호남 민심을 달래는데 아무런
그 효과도 없는 것이죠. 자, 그런 상황이고, 심지어,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손발이 안 맞고,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캠프 총괄 책임자, 현재로서 뭐 선대위원장들도 있지만은, 보통 이 캠프 운영을 하는 이 책임은 선대 본부장이 합니다. 실무적인 것은. 자, 캠프 총괄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명을 하고 대응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키우는 발언을 했죠. 권성동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. 총괄 선거대책본부장. 그 캠프에서 차량관 격인데, 자, 그러니까 사단장, 일선 사단장 격이죠.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게 애완견에게 사과를 주는 그 사진이죠. 그 사진이 논란이 됐는데, 그 사진이 논란된 첫날에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 권성동 선대본부장이 그 밤사이에 있었습니다. 밤사이에 있었는데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개인의 인스타그램이란 것이 너무 무겁고 딱딱하면 재미가 없지 않느냐. 그냥 약간 재미를 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 재미.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폭발해 버렸습니다. 아니, 이것을 지금 막 공세를 취하는 쪽에서는 사과를 억지로 해놓고,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사과를 억지로 해놓고, 그다음 그날 한밤중부터 새벽 사이에 이 사과, 과일 사과, 이거를 애완견에게 주는 그런 게 나왔으면은 이것은 사과를 억지로 하기는 했지만, 개에게 그 사과를 줬으니, 국민을 개로 취급한 것 아니냐. 이런 식의 논리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했다. 이렇게 하니 더 논란이 커져버리는 그런 일을 자초를 한 것입니다. 그냥 약간 재미를 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 가볍게 넘어가려고 한. 자,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 권성동 본부장이 이 시비거리를 제공을 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해명을 했습니다. 사과를 했습니다.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. 사안을 정확하게 모르고 추정해 말씀드린 것이다. 이렇게 사과한다. 이렇게 본인이 사과를 하는 또 이 말에 대해서 본인이 재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죠. 사안을, 그러니까 밤사이에 일어난 사안이고 아침에 본인이 라디오에 출연을 했으면은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뭔가 일이 있었든지 먼저 참모장이죠. 참모장이면 파악을 다 했어야 되고, 만약에 파악이 안 된 채로 생방송에 들어갔으면은 이것을 모르면 모른다 이야기해야 됩니다. 모른다고 하고, 어젯밤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내가 더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와야죠. 그런데 마치 이 추정을 해가지고 추정에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, 추정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. 이 차대한 이 시점에. 자, 그리고 뭐 다른 참모들도 지금 이것 가지고 며칠째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, 심지어 일부 참모는 또 윤석열 후보와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입을 맞추지 못하고,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른 장소에서,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방송에 나가서 또 후보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제 애완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 촬영 장소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. 윤석열 전 총장은 유승민 후보와의 맞수 토론에 나가서 집 근처 사무실에서 촬영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방송이 5시 반부터 있었고 끝났는데 한 6시 10분, 20분경에 끝났는데,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윤희석 공보특보가 저녁에 방송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출연을 해서 그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한 이야기를, 그 중요한 자리에서, 맞수 토론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파악도 하지 못했는지 주진우 라이브에 가서 개 사과 사진은 실무자가 윤석열 전 총장 집에서 찍은 사진이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한쪽은 윤석열 후보는 집 근처 사무실에서 찍었다. 공보특보라는 사람은 윤석열 집에서 찍었다. 이렇게 되니 당장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죠. 거짓말 논란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뼈아픈 일입니다. 이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아니, 캠프 쪽 말이 사실이면, 캠프는 집에서 찍었다고 했죠. 말이 사실이면은 윤석열이 토론회에 나와서, 공식 토론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.
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손바닥 왕자 논란 때에도 열혈 지지자가 토론 때마다 써준 것이다. 뭐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 잘 안 지워진 것이다. 이런 금방 탄론할 거짓말들로 국민의 짜증을 자아냈다.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덤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라. 자, 이 임금 왕자 때도 그랬죠.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무슨 뭐 손을 안 씻었느냐,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. 이런 농담을 하면서 너무 사안을 가볍게 보는, 그래서 또 논쟁이 확산되고, 초기에 이 뭐 주민이 써줬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대변인들끼리 다 말이 달랐습니다. 그래서 또 그때도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죠. 자, 그래서 지금 경선이 2주 남았는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. 지금 권역별 토론회가 아직 3번 더 남았고, 마스 토론회도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더 남았죠.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행사, 이벤트들이 있는데 또 당원들도 만나야 되고, 책임 당원들, 이 발언도 당원들 만나는 과정에서 나왔죠. 그래서 또 어떤 말을 그 윤석열 후보가, 정치 초보자 윤석열 후보가 할지 모르는데, 그래서 어떤 파문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. 저 막바지에 유언비어, 마타도어가 또 난무할 것이고, 특히 최근 이 경선 기류를 보면은 홍준표, 유승민 두 후보가 윤석열 공동 정선을 형성을 해서 맹렬하게 공세를 가합니다. 두 사람이 마치 호흡을 맞춰서 하는 것처럼 계속 윤석열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심지어 정가에서는 막판에 윤석열, 홍준표와 유승민이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. 지금 양쪽은 부인을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정가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남은 2주 기간 동안 뭐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윤석열을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할 텐데, 자, 이 상태로 있으면은 이 참모들의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윤석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? 제가 볼 때는 경선 캠프 전격 해체 선언이라고 봅니다. 최재형 전 후보가 한번 캠프 해체 선언을 했죠. 그리고도 뭐 실무자들은 몇 사람은 그대로 뒀습니다. 마찬가지죠. 전격 해체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설레만 시키고 오히려 이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격 해체를 시키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은 꼭 필요한 소수 정례만 남아서 어떤 일정을 챙기거나 토론 준비를 하거나 뭐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그 필요한 인력은 있어야 되죠. 그런데 지금 캠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해체를 해야 됩니다. 뭐 발전적 해체라고 해도 좋고 물갈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규모 줄이고 사람을 바꿔야죠. 자,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발전적 해체를 하든 전격 해체를 하고 소수 정례로 다시 이끌면은 상당히 뭐 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. 하나는 이거죠. 이 캠프가 지금 너무 비대합니다. 윤석열 캠프가 비대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배타적이죠. 윤석열 캠프가 배타적입니다. 자, 먼저 이 현재 캠프에 상근하는 인원만 해도 뭐 한 5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,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할 때 초반부터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환영하면서 뭐 몇십 명씩 그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막 했죠. 그래서 그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캠프가 구성이 됐습니다. 초반에. 그리고 반대로 이 홍준표 후보 쪽은 올 사람이 없으니 그 국회의원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했죠.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은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쫙 포진을 했는데, 그 다음에 그 의원들이 자기 사람들을 또 막 끌어왔습니다. 지금 상당히 비대해져 있죠. 무더기로 막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니 특정 지역 출신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. 새로 오려고 해도 이제 자리가 없어. 이렇게 내칩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서로 양쪽 눈치를 보다가 여기서 내치니까 홍준표 쪽으로 가는. 그래서 지금 요즘 홍준표 쪽 캠프 쪽이 문전성시다. 그런 말이 나오는데, 홍준표 캠프가 문전성시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윤석열 후보 캠프가 상당히 배타적이기 때문이죠. 배타적이라서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딱 뭉쳐서 다른 사람들을
다른 새로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홍준표 캠프로 가버리는, 그래서 홍준표 캠프가 문전성체가 되는, 자, 그런 상황이 지금 여의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. 홍준표 캠프로 뭐 가기 좀 그렇지만은 윤석열 캠프에서 못 들어가니 장이 섰는데, 대선이라는 장이 섰는데 홍준표 캠프로 갔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꼭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홍준표가 좋아서 가는 쪽도 많이 있죠. 자, 그래서 주로 친이계 출신, MB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친이계 출신들이 이 캠프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. 뭐 권성동 그 본부장부터 그렇죠. 그리고 뭐 일일이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최근에 영입한 사람들도 친이계가 많습니다. 그 주호용 그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그렇죠. 자, 그래서 친이계 MB 사단, MB 사단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캠프를 장악을 하고 배타적이다. 자, 그래서 여기 실망해서 홍준표 쪽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. 자, 뭐 캠프를 장악을 해도 어떤 세력이든 장악을 해도 제대로 보자만 하면은 뭐 그거 괜찮죠. 뭐 흑묘든 병묘든 지만 잡으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이 새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.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캠프 해체 선언. 자, 해체 선언 하면은 저는 한 몇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, 자, 첫 번째 효과는 이렇게 되면 캠프를 해체해버리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시행착오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의미에서, 반성하는 의미에서 내 캠프를 해체해버린다. 이런 뭐 정치적인 이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.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새로 출발한다는 이미지, 이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. 캠프 해체를 선언을 해버리면은. 그리고 물론 뭐 캠프 해체 선언하고 그대로 그 은근슬쩍 하면 또 이 쇼 논란이 나오겠죠. 실제로 해체하고 딱 그 알짜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죠. 그 다음에 효과, 두 번째 효과는 이 일정이나 공보 같은 것을 챙기는 소수 인력만 딱 남겨두면은 메시지가 좀 단일화된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뭐 캠프에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따로 이야기해서 혼선, 거짓말, 뭐 논란 이런 것이 일어나죠. 그런데 몇 사람을 가지고 캠프를 운영을 하면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허점도 있겠지만은 단점도 있겠지만은 이제 2주일 뿐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떤 지지율을 일단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단일화된 메시지가 발신이 돼서 위험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세 번째 효과는, 자,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당 차원의 선대위가 꾸려집니다. 일단 이 경선 선대위는 해체를 하고 당 차원의 선대위가 꾸려지는데, 이 경선 선대위를 그대로 끌고 가실 경우에 당 차원의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죠. 물론 후보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죠. 끝까지 공신이기 때문에, 후보가 되는데 역할을 하는 공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그 당 선대위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. 대선 후보 선대위로. 자,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. 배타적이다. 지금 참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. 자, 그런데 이 인원이 그대로 당 선관위에 그 선대위에 옮겨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정리를 해둔다.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다시 벽에 부딪혔는데 당장 해야 될 일은 참모, 캠프, 참모 전원 물갈이, 캠프 전면 해체, 이 선언이라고 봅니다. 정가 뒷담화였습니다.